요거는 비싸고 요거는 좀 싼 편이고. 다들 아시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진짜 위기라고 느꼈었죠. 제 와이프가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다닌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7본부는 서울에서 1등도 이제 수시로 하는 본부고. 와, 다행이다. 진짜 잘해서 다행이다.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제까지 오셨네요, 여기까지.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날도 더운데. 근데 더우신데도 완전 정장으로 출근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팅 하면은 거의 정장으로 다니는 것 같고요. 미팅 없으면 약간은 좀 캐주얼하게 입긴 하는 것 같아요. 셔츠는 입고. 하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인슈어런스 서울 7본부 7-5 지점장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보험 설계사고요. 일반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직책을 맡고 있고요. 제 일도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있고요. 몇 명 정도 관리하세요? 지금 지점원은 한 6명 정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 한 4명 정도. 가면은 항상 이제 오늘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친구들한테 확인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을 해주는 게 제 업무인 것 같아요. 직접 데려오신 건가요? 그분들? 제가 직접 리크루트한 인원이 한 반 정도 되고 사업단에서 본부에서 관리로 넣어준 분이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보험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 7본부에 관리자로 계신 남원 지점장님이랑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것보다는 저희 딸 보험 설계를 남원 지점장님이 해주셨었고, 그때 이제 태아보험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랑 연결이 됐고, 이제 그때 친분이 생겨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 제가 공항 쪽 일을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던 와중에 영업 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대출 상담사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로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공항에서 어떤 업무 하신 거예요? 공항에서 처음 입사는 여객 패신저 핸들링 그라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발권을 해준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뭐 그런 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슈퍼바이저 되고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화물 쪽도 한 3-4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려면 비행기 안에 날개에 기름이 들어가요. 화물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걸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자격 따서 나름 이제 공항 쪽에서 12년을 일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요? 그렇죠. 그때 다 아시겠지만 항공 쪽이랑 호텔, 여행 정말 초토화가 됐었어요. 진짜 인천공항에 그 사람 많은 그 무빙워크 있잖아요. 저 끝까지 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진짜 위기라고 느꼈었죠.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공항 쪽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한 반밖에 급여를 안 준다고 했었어요. 6개월 정도 버텨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풀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내가 일을 하는 건 너무 불안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좀 자의반 타의반 전향을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어차피 공항에서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하는 직업을 하는 거여서 대면 영업 쪽이 그래도 맞지 않을까 처음 적응하는데, 그래서 영업 쪽으로 전향을 했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가 은행을 멀쩡히 다니고 있다가 대출 상담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연락을 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배워보자 해서 꽤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영향을 엄청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리에 따라서 어떤 은행이 1년 내내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은행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잘 되는 기간이 한 3개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엄청 벌어요. 그때는 일반 3개월 동안 회사원들 연봉 이상은 벌어요, 무조건. 근데 그 정부 정책의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이것도 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오래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남원 지점장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또 전향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소득 부분에서 항공직으로 근무하셨을 때보다 지금 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항 쪽에서 항공사 원스텝으로 해서 한 최소 3-4배는 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12년을 허비를 했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진짜로. 아, 물론 이제 보험 쪽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1년만 지나도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들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들쑥날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들쑥날쑥해서 이제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 말고 나갔을 때 기준 일반 회사원보다 많이 벌어요. 3-4배가 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평균을 내봤을 때 제가 작년에 한번 그걸 해봤었어요. 1년 토탈로 비교를 하면은 대기업, 제 와이프가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다닌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보다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팬데믹 이후로 영업 쪽에 들어왔고 보험 쪽에 온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실적이 난 달의 소득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0원 됐던 것 같고요. 잘 됐을 때 2,000을 넘은 적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는 아침에 딸 등교를 시켜줘요. 제가. 네. 예. 배우자가 저보다 일찍 나가서. 그래서 딸 등교를 시키는 게 한 8시 45분 정도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을 해서 한 9시 한 15분 20분에 항상 회사에 도착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리랜서의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그 맞벌이의 구조,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은 네. 한 명은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오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로 해서 안정적인 것도 가져가면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일반 회사 다니면 사실 그렇게 안 되니까 엄청난 장점이죠. 일반 직장보다 급여는 높은데 그쵸. 시간적인 여유는 좀 더 있네요. 그쵸. 그래서 퇴근하고서는 또 이제 와이프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늦게 손님을 상담하거나 하면 그 부분을 또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몇 시쯤 퇴근하세요? 손님 만나는 때 아니면은 6시 반 정도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6시 반, 7시. 일반 직장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라서 일 없으면 더 해야죠. 많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회사들 중에 지금 회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시스템이 훌륭합니다. 저는 손님들 만나서도 고객님의 보험이 어떻게 설계가 될 건데 그 설계가 되는 수많은 보험사 중에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요 시스템에서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랑 성별이랑 이런 걸 타타타타 합해서 넣고 버튼을 눌러서 보여줘요. 결과를. 나오는 결과가 이 회사가 제일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손님한테 이 회사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내 사견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제일 낮은 데를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너무너무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막 보여줘요. 이거 그럼 요것만 올리면 얼마나 돼요? 이러면서 앞에서 같이 설계도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든다라는 거를 눈앞에서 이걸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쉽게 되는 시스템이 매력인 것 같아요. 엄청 장점이죠. 손님도 신뢰를 하고 초심자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기 쉬운 구조인 것 같고요. 환경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7본부에서 이제 교육할 때 좀 보니까 2년 넘은 사람이 없어요. 보험 경력이. 네, 제가 거의 7본부의 완전 초기 멤버인데 제가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들 잘하고 있고 7본부는 서울에서 1등도 이제 수시로 하는 본부고 뭐 업력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과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교육은 체계적으로 시켜드리고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성장이 됐다라는 게 저희도 맨날 신기하다고 해요. 본부마다 좀 시스템이 다른가요? 그렇죠. 일단은 큰 틀은 비슷한데 저희만 갖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유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님들끼리. 그러면은 어떤 본부에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 그럼 저희도 차용을 해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가서 교육을 저희가 받고 올 때도 있고, 저희 직원이 잘하면은 저희 가서 교육을 하고 오고,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각자 특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오늘 저희 요거 쓰고 있는 사원증 촬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 직원 교육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상담했던 분 설계를 빨리 해줘야 돼서 그거 마무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 하시나요? 지금 일단 컴퓨터 켜고 준비하고, 카톡 지금 운전하느라고 본 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온 것도 있고 저희 지점원들한테 온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아까 그 입구 쪽에 뭐 붙어 있었잖아요. 지난달 실적을 보고 상위 실적자들에 대해서 게시해 주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그럼 1등 하신 건가요? 지난달에는 본부에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1년에 3개만 모으자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4년은 벌써 3개 모았어요. 네, 팀장님. 네. 오늘 29, 30, 31일도 아마 정신없이 바쁘긴 할 거예요. 근데 보험 설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 틀은 상황에 맞게 이제 3대 진단비는 적당히 넣고, 수술비 넣고,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근데 디테일한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좀 가성비가 있는 부분, 요즘 들어 청구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좋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적용을 시켜서 설계를 해보면은 진짜 금액도 줄어드는데 보장은 확실히 더 늘어나는, 손님도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설계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되게 상투적인 얘기인데, 나라면 이걸 할까? 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가족 거를 한번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제 와이프한테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되게 이제 모든 보험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상품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암 관련된 담보가 하나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제 배우자 거를 그때 재설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와이프 거에 넣어줬어요. 아파도 무조건 제일 좋은 기술로 낫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배우자 거엔 무조건 넣었습니다. 좋아요, 그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좀 완벽하게 그때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재설계를 또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상품들이 개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 뇌랑 심장 관련된 진단비. 3대 진단비는 진단비니까 이름도 안 변하고 기능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담보들은 정말 세계의 모든 내로라 하는 제약사들이나 의료 관련 회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재설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기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특약이 나온 지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특약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가 됐건 다시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개발된 기술이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거는 적용이 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거 없으신 분들은 재설계 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시면. 이런 걸 알려면 좀 주기적으로 설계사 상담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원래 들고 있던 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편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보험에.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뭐 간단하게 남겨놓으면은 지금 트렌드가 어떻고 하는 건 그분이 알려주실 거고, 그렇게 그냥 유지하다가 획기적인 게 지금처럼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번쯤 재설계를 정식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되실 것 같고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상담사랑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고객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한 200분 정도는 좀 넘는 것 같아요. 1년에 100명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전문 사진가 분을 고용해서 찍으시는 저희 건가요? 부본부의 팀장님이신데 네, 사진 전공을 하셨고 설계 일이랑 같이 이제 포토 일도 하시는. 네네. 와, 파리올림픽에서 사진을 찍으시나요? 선수 몇 분을 찍을 기회가 생겨서 촬영했습니다. 선수분 프로필을요? 네네. 완전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네요. 와, 신기하다. 여기 밖에서 잡으시면 안 돼요. 안에서 들어올 거 잡아요. 그러니까 땡겨.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들어 올려서 그냥 털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테일러한테서 배운 쉽게 넥타이 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들 신기해서 깜짝 놀라고 있네요. 네, 습관 보죠. 근데 여기 되게 푸짐하게 잘 나오네요. 여기가 같은 층에 있는 구내식당 같은 건데 이거보다 한 20% 비싸도 여기로 올 것 같아요. 한 끼에 얼마예요? 여기 8,000원이요. 8,000원. 오, 다 리필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요. 여기 되게 자주 오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3-4번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CJ 계열사 어디 되게 유명한 데 계시다가 오신 분이셔서 진짜 맛있어요. 치솟는다 이래가지고 아까 이걸 좀 알아봤었는데 제가 헷갈려고 알아봤었어요. 요거는 비싸고 요거는 좀 싼 편이고 그 치료비 같은 데 도움이 되니까. 방금 교육 마치셨는데 네. 어떤 교육 진행하신 건가요? 매월 저희가 신입 직원들 들어오시면 각자 지점장들이 맡은 부분에 한해서 이제 수업을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당하는 날이었고 맡은 부분은 보험 보장 설계를 할 때 상품을 선택하는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고 경력 사항이나 병원 가셨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을 해서 상품 선택을 해놓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신입이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서 좀 신경 써서 알려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교육은 보통 얼마나 자주 진행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어요. 신입분들이 계속 오시면 해야 되는 기초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주일 정도 하신 다음에는 이제 각자 지점장들이 대부분 옆에서 이제 맨투맨으로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부분 같은 거는 1대1로 해드릴 때 많이 또 보완해드리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원들 몇 명 정도 관리하시나요? 이번 달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4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 지점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맡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배워놓고 쭉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좀 저도 공부를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 중에 여러 유행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나름 정리를 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교육 준비를 하실 때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시나요 보통? 새로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을 때 보완하는 부분의 교육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성훈 지점장님께 네. 교육 받으셨잖아요. 네. 어떤 교육 받으신 건가요? 저희 간병인 관련해서 또 그리고 제가 요양 관련해가지고 저희 알차게 교육을 들었어요. 지점장님께서 해주신 교육이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럼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요점만 콕콕 집어서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제가 이제 50대 분들을 영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50대 분들은 이제 간병인 보험이나 아니면 제가 요양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께서 뭐 이렇게 가입을 하셨거나 이제 본인의 사례라던가 주변 사례라던가 이런 거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정말 유용한 부분이 많았어요. 지점장님께서는 평소에 좀 어떤 분이신지? 우선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저희 주변에 있는 다른 팀원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도 고객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질문하거나 하면 되게 잘 대답해 주세요. 혹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갓 입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병아리이긴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입사? 저희는 우선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에다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주변 다른 팀장님들 그리고 지점장님께 여쭤보면은 많은 도움과 팁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좀 얼마나 좀 만족하시는지 입사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은 지식도 얻고 주변 분들이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같은 하나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거를 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 견해나 이런 게 다른데 그런 여러 가지 시야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원래 그 보험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보험은 아니고 저는 B2B 영업을 했었어요. 네. 훨씬 나으신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일이 재밌어요. 물론 B2B 영업도 재밌었지만 또 여기에 와서 하는 영업은 또 여기만의 매력이 있고 또 여기만의 또 강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보험 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험도 쉽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떤 업무 있으신가요? 제 고객님 요청하신 사항으로 설계해서 보내드렸었고요. 어제 오늘 청약하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청약 진행하려고요. 오늘 그럼 몇 시 퇴근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할까 하는데 아마 6시 반, 6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는 없었는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때가 위기인 것 같아요. 1년을 기점으로 그 위기는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1년 딱 넘은 시점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제 2차년도 수수료가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해서 1년을 열심히 계약을 해놓으면 일을 안 해도 2차년도 수수료가 나와요. 그 2차년도만 합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인들의 월급이 조금 넘어요. 그것만. 기본급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2차년도 수수료가 깔리는 시점부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1년을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신지? 지점원들도 여럿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목표로 했던 급여가 있고 그거 이상을 딱 찍었을 때 실제로 제일 처음 기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많이 벌고 여기서 이제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이제 한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벌 때도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목표란 게 있을 거잖아요. 월 2,000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넘기면 위시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사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받고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지? 친절해야죠. 보험도 진짜 내 가족을 들어주는 것처럼 신경 써서 하고 가성비 있게 짜주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고민을 또 많이 해보고 각자한테 잘 맞는 걸
짜주는 게 착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통해요, 사실 진짜로. 지금의 성과를 만든 마인드셋이 있을까요? 멘탈 관리 꾸준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좀 성실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런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한 푼도 벌어갈 수 없는 조직에 있으면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제일 저한테도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요즘 진짜 물가가 체감할 정도로 비싸졌잖아요. 예전에는 점심 먹을 때 뭐 한 6,000원? 지금은 10,000원으로 먹어요, 거의. 그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예전 직장에서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으면은 이걸 정말 체감을 했겠다. 이때 또 타이밍 맞춰서 잘 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는데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항상.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름 잘 살아남을 줄은 몰랐거든요. 해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고 뭐든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일단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거를 찍는다는 걸 이제 몇 주 전에 연락을 받고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못 찍혔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찍을 때가 되면 좀 슬림해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